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기말 이제 고사 1번 문제 콜드 큐링 시스템을 이용한 상학 초기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제 프레즈를 구성하여 갖고 동영상 발표하는 거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콜드 큐링 시스템 플러스 이제 콜드 큐링 시스템과 하이버 메쉬를 이용해서 상학 초기치를 이제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완성된 나비치를 이제 물속에 30분간 담가뒀습니다. 이제 이때 30분 동안 이제 물속에 담가놓는 이유는 이제 나비치가 아가와 결합력을 이제 좀 더 향상시켜주고 이제 모형에 물이 없으면 아가의 수분을 뺏어가서 이제 수축 등으로 정확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나비치를 물속에 30분간 이제 잠가두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성된 나비치의 사진이고요. 예, 그 후에는 이제 30분간 이제 수도가에 이제 수돗물을 뜬 상태에 이제 나비치를 30분 동안 담가놓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모형을 30분간 이제 물속에 담가놓는 동안 이제 플라스티크를 준비하고 이제 또 고체의 아가를 액체의 아가로 만들어 이제 겔 상태에서 졸 상태로 만들어서 아가 매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플라스크의 아래와 위가 정확히 맞는 함을 고르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까지 정확한 세트를 다 구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30분 동안 물에 담가 놓는 동안 플라스크에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뒤에 이제 고무막의 한 개는 쥐고 배출로가 될 고무막의 세 개를 이제 막아준 후에 모형을 플라스크 안에서 이제 뒤쪽에 위치를 시켜서 이제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그 고무막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세 개를 잘 꽂아 주시고 플라스크 뒤쪽에 이제 모형을 위치시켜주고 이제 위에와 아래를 결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면은 아가를 플라스크 안에 이제 넣는데 이때 아가 주입 시 모형이 흔들리지 않게 이제 손으로 잡아준 후에 아가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가를 충분히 이제 부어서 이제 아가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구멍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멍으로 충분히 올라오게 해서 언더컷을 형성을 시켜준 다음에 아가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여기 구멍 위로 충분히 올라갔죠. 이것은 아가가 이제 중합될 때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충분히 부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아가가 경화되면 아래와 위, 플라스크 아래와 위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이 아래와 위를 분리를 하게 되면 모형과 아가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몰된 모형을 좀 더 쉽게 꺼내기 위해서 스파츌라 뒷부분으로 이제 석고 모형 끝부분을 따라서 얇게 한 0.5mm에서 1mm 정도 파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조금의 홈을 파내어 모형을 꺼내기 쉽게 하고 이때 아가의 변형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석고 모형과 아가를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끝에 보시면은 석고 모형 테두리를 따라서 쭉 얇게 파진 홈이 보이시는데요. 이 홈을 따라서 판준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석고 모형과 아가를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석고 모형을 이제 다 분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주입구와 배출로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주입구는 가운데에 뚫어주고 배출로는 양끝 7번 치아 후방에 뚫어주게 됩니다. 이때 주입구 형성 시에는 국의 주름이 손상되지 않게 여기 이제 가운데 그 뒤에 주입구 구멍을 통해서 주입구를 뚫을 텐데요.
이때 주의구를 뚫을 때는 저희가 여기 횡곡의 구름을 붙였는데 국의 주름이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배출로를 이제 형성 시에는 마지막 최후 방치인 7번 치아가 손상되지 않게 이제 배출로를 주입과 함께 조심스럽게 형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횡곡의 주름이 손상되지 않게 그 주입구가 잘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배출로는 이제 7번 치아가 손상이 되지 않게 잘 형성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석고 모형을 분리를 해서 인공치아와 이제 왁스랑 제거를 해서 왁스워시를 실시하게 될 텐데요. 아가와 분리된 모형에서 인공치를 하나씩 빼서 체에 담습니다. 이때 인공치에 왁스가 많이 없어야 왁스워시를 할 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왁스를 제거를 시켜준 상태에서 체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가 담은 채를 닫거나 열 때 인공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모형과 이제 인공치 모두 왁스 제거를 말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작업을 할 때 인공치아를 한번 스팀기에서 이제 스팀을 친 후에 왁스 제거가 잘 됐나 확인을 하려고 열라고 하는데, 열다가 인공치아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많은 애를 먹었는데요. 이때 이제 인공치를 떨어뜨리거나 손실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채를 열거나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치아를 빼가지고 채에 담아놓은 모습이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모형에 많은 왁스들이 붙어 있을 텐데 이것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말끔히 제거된 모형과 이제 체에 담겨진 인공치아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모든 왁스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왁스워시가 이제 다 끝난 인공치아들을 이제 아가 속에 제대로 된 아가 속에 이제 모양이 있을 텐데 그 속에 제대로 원위치를 시켜주는데, 이때 좌우 인공치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이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인공치아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이때 많은 위치들이 혼란이 가서 이제 교수님께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인공치를 위치시켜주고 조각도로 살짝살짝 눌러서 흔들리지 않는지, 이 자리에 위치한 게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버 메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악 아가 콜드 큐링 아가 콜드 큐링 방법 플러스 하이버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하이버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선 모형과 하이버 메쉬의 공간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시트왁스 한 장을 이제 한 장을 두 겹으로 접어가지고 모형에 압접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모형이 잘 말라 있고 물기가 없고 온도가 좀 있어야 CTS 압접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제 왁스워시를 한 후 모형을 잘 말려준 후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접을 한 후에는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구치보 자리에 두 개, 이제 소구치보 자리에 두 개, 그리고 가운데 구개주름 뒤쪽에 한 개를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형과 하이버 메쉬의 공간을 형성을 시켜주는 이유는 이제 레진이 전입할 때 하이버 메쉬와 이제 모형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하이버 메쉬가 이제 레진이 그 사이로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이버 메쉬와 모형의 공간을 형성을 시켜 주어서 사이에 공간을 형성해서 레진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레진, 하이버 메쉬, 레진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게 이제 공간을 띄워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은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 주었고요. 보다보다 일률적으로 짧게 형성을 시트X를 압접을 시켜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티슈스탑에 분리제를 소량 도포한 다음에 이제 핑크 레진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제 티슈스탑에 핑크 레진을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티슈스탑 부위에 이제 레진이 주입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버 메쉬 작업인데요. 하이버 메쉬는 이제 굉장히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버 메쉬 한 장을 모형 위에 잘 올려서 이제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서 할 텐데 진공 흡입기를 수동으로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용을 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진공 상태로 누르게 되면 그 봉투 안에 있는 공기들을 다 이제 흡입을 하게 될 텐데 진공 시 백큐이라는 이제 스위치를 누른 후에 보더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보더 부위를 정확하게 계속 눌러주어서 보더 부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큐 작업이 끝나면 실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위에를 동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하이버 메쉬 그 사진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진공 흡입기를 이용을 할 때 이제 봉투 안에 진공 흡입기 전용 봉투 안에 모형을 위치시켜서 진공 버튼을 누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공 이제 백큐과 실 작업이 다 끝난 모형체를 이제 봉지체를 라이팅 큐링기에 넣을 텐데요. 이제 실까지 된 모형을 라이트 큐어를 3에서 4분 정도 실시해주고 나서 다 된 모형은 이제 위에 실이 된 곳을 이제 가위로 잘라주게 되시면은 가운데 사진과 같이 모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하이버메쉬를 제거를 해 주어서 보다보다 2, 3mm 짧게 가위로 잘라서 이제 소량의 본드로 모형과 접착을 시켜주시면 될 텐데요. 이때 이제 하이버메쉬를 사용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봉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만 이제 동봉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윗부분을 잘라서 또 쓸 수 있게 재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트 큐어링 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썼던 거와 같이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온오프 해가지고 초이스 버튼으로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저희는 4분 정도 설정을 해서 온으로 해놓으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라이트 큐어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라이트 큐어까지 다 끝난 사진인데요. 이때 이 하이버메쉬가 이제 석고 모형보다 훨씬 더 크게 저희가 앞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모형들을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하이버메쉬를 보다 2, 3mm 짧게 이제 가위로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완료된 모형을 아까 말했다시피 석고 모형과 하이버메쉬를 제거를 해가지고 석고 모형과 하이버메쉬를 소량의 본드로 접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와 같이 아가 몰드 네, 여기에 이제 붙여진 상태로 여기 위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준 후에 예, 이렇게 모형과 하이버메쉬를 붙이고 난 뒤 아가 그 모형에다가 석고 모형을 조심스럽게 하이버메쉬가 떨어지지 않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원위치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레진을 믹싱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될 텐데 가운데 주입구를 통해서 조금 묽게 혼합된 레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입구를 통해서 레진을 넣으면 양쪽 끝에 저희가 배출로를 틀었기 때문에 그 배출로를 통해서 안에 레진이 채워지고 나서 과잉된 레진은 이제 배출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레진은 병상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묽게 믹싱해서 주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이고요. 하이버 메쉬와 사코가 소량의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사진이고요. 이제 레진을 믹싱한 사진이고요. 이제 레진을 가운데 배출을 통해서, 주입구를 통해서 레진을 흘려보내가지고 양쪽 끝에 배출로를 통해서 잘 나온 이제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레진 주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는 압력 중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압을 시켰는데요. 이때 실온에서 그냥 바로 레진 주입이 끝나고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온에서 이제 레진의 광택이 살짝 사라진 상태에서 압력 중압기에 넣게 됩니다. 이때 압력 중압기가 잘 되는지 압력이 올라가는지 그 전에 미리 확인을 해준 뒤에 압력 중압기에 넣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중압을 실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광택이 살짝 사라진 이제 레진을 압력 중압기 안에 넣어 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저희가 압력 중압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압력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가나 확인을 해주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압이 완료되면은 이제 압력 중압기에서 아가통을 플라스크를 꺼내가지고 이제 플라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석고 모형과 아가 모형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아가와 석고 모형 빼고는 다 제거가 되었죠. 이때 아가를 제거를 하게 될 텐데 스파츌라로 이제 가장자리를 따라서 칼집을 조금씩 내주어서 아가를 한 번에 크게 빼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 가지 않게 조금씩 잘라서 떼내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료가 되면 아가를 모형과 분리하게 됐는데 아가는 저희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고 모형과 분리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이제 아가를 재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형과 의치를 제거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가를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가가 다 제거된 모습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하이버메쉬의 모양도 살짝 보이고요. 주입로와 배출로 사이 이렇게 여기에 삼지창 같이 주입로 가운데 하나 있고 배출로가 양쪽 끝에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주입로와 이제 배출로를 절단을 하고 이제 모든 부위를 팔레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입로와 이제 배출로를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팔레싱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히트 큐어링 방법과는 다르게 깨끗하게 모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버 메쉬가 뒤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하이버 메쉬가 노출이 조금 돼 있었고 7번 인공치 7번 사이 부분에 레진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렉싱을 좀 더 이제 레진을 좀 더 믹싱을 해가지고 뒤에 하이버 메쉬 구간을 채워주고 그리고 7번 인공치약 7번 인공치약에 레진이 안 들어간 부위에 레진을 좀 더 이제 애드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깨끗이 나와서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마지막 팔레싱을 할 때는 히트 큐어링 했던 하악보다는 광이 좀 안 났던 광이 이제 더 예쁘게 나지 않아서 아쉬웠던 작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더 빠르고 이제 깨끗하게 뭐 청이치를 편리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방법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기말고사 1번 이제 상악 콜드 큐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악 청이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